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코신입니다. 미국 주식 중에서 제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 중에 이제 델타 항공 지각기 잘 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급등이 잘 나와줬고요. 메리어트 호텔. 메리어트 호텔은 너무 잘 가긴 하는데 좀 저항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주식을 조금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스타운 모터스. 로스타운 모터스도 뭐 잘 가죠. 전기차의 테마에 힘입어서. 그리고 우버도 제가 봤을 때는 수직 상승을 너무 가파르게 하지 말고 조금 유하게 꾸준히 우상향할 것 같은 주식입니다. 근데 이제 단 하나 니콜라가 아주 그 파동이 굉장히 강한 주식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매력적인 그런 회사로도 보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개인들도 니콜라를 많이 관심을 두는 걸로 알고 있고요. 미국에서 역시 니콜라가 좀 핫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니콜라에 대해서 어떤 좋은 이슈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 이슈가 그다지 주가에 영향을 긍정적으로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주가가 다시 18달러까지 선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언급했다시피 배저에 대한 회의적인, 그러니까 배저가 체결 사항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합의가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을 했었고, 그런데 GM의 지분 취득마저 이 합의 사항에 포함되지 못하다 보니까 주가가 더 크게 출렁인 것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요 합의사항 내용 중에는 4가지가 있었습니다. 배저 날아갔고, 지분 취득 부분도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천 배터리도 현재 보류 상황이고, 그리고 하이드로텍 전지 요거 하나 정도가 이제 건진 상황입니다. 강력한 어떤 전략적 협력 관계일 줄 알았는데 단순 돈 받고 그 GM인 제품을 사용을 하는 협력사의 관계로 전략하고 말았다. 이게 이제 지금 일반적인 현재 니콜라가 처해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제 그제는 그 버시마저 밀턴의 물량이 해제되면 파냐 안 파냐 때문에 여러 가지 신경 쓰이고 있는 상황에서 버시마저 물량을 일부 매도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공포가 더해졌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의구심 첫 번째. 왜 12월 3일이 GM과 니콜라의 계약 체결 협상의 이제 발표 시한이었는데 왜 12월 3일이 아니고 11월 30일, 그러니까 밀턴의 락업 해제 물량의 기한이 12월 1일인데 그 전날 11월 30일에 굳이 이런 어떤 부정적인 보도를 했냐 이 말입니다. 왜 굳이? 당연히 이 밀턴 락업 해지 물량 때문에 투자자들이 두려워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리고 GM과의 계약 체결에서 지분 취득이 배제됐다라는 걸 알면서도, 왜 그걸 알면서도 이런 어떤 기사를 굳이 공포가 극대화되어 있을 때 이때를 냈냐라는 것이 첫 번째 의구심입니다. 아무래도 고의적인 어떤 보도에 공포를 조성했어야 할 만한 니콜라와 GM 간의 어떤 협약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어떤 생각을 들고요. 니콜라가 더 먼저 나갔고, 니콜라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합의 내용으로 바탕으로 보도기사가 연발해서 나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GM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GM에서 올린 합의 내용은 그 포커스를 두지 아니하고 니콜라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도기사가 연속해서 나갔다라는 겁니다. 여러가지 어떤 현재까지 나와 있는 부분들을 볼 때 정말 GM과는 빠이빠이 결별인 건지가 가장 핵심적인, 정말 결별인 건가, 정말 이대로 끝인가 라는 게 저의 가장 의구심인데, 우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이제 그 GM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계약 내용과 그리고 니콜라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주요 내용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GM signs MOU with Nikola to supply Hydrotech fuel cell systems. 그렇죠? 그리고 Global Supply Agreement focus on GM Hydrotech fuel cell system for Nikola Class 7A class trucks. A non-binding MOU replaces previous transaction announced September 8, 2020.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부분만 읽어보게 되면 첫 번째 하이드로텍 연료전지 시스템을 공급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어디에다가 공급하냐면 for Nikola class 7 class truck. 그 7, 8등급 트럭한테만 요걸 주겠다라는 겁니다. 하이드로텍 퓨얼 셀 시스템을. 그리고 두 번째로는 non-binding MOU. MOU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구속력이 없지 않습니까? 구속력이 없는 MOU를 이전의 거래와 대체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다음. GM and Nikola will discuss the appropriate scope of services and GM will provide for the integration of the fuel cell system into Nikola's vehicle. 토론을 하겠다 적절한 범위를 아무 때나 쓰지 말고 한정된 범위 안에 요걸 써라라는 내용이고요. 자, 블라블라만 쓸데없는 소리 하면서 It is expected that potential arrangement would be cost plus and then Nikola will pay upfront for the capital investment for the capacity. 돈 내고 써라라는 거죠. 단순 협력사가 됐음을 암시하는 문장입니다. GM and Nikola will also discuss the potential of a supply agreement for GM for CO Ultium battery system for Nikola's class 7A class trucks. 요거죠? 그러니까 GM과 니콜라는 토론할 것이다. 그 잠재성을 토론할 것이다. For CO Ultium battery system, 다목적 Ultium 배터리 시스템을 7, 8등급 니콜라의 트럭에 사용할 울티움 배터리 시스템을 그 시스템의 사용 가능성을 토론할 것이다 라는 것이 GM에 올라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번에는 니콜라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내용을 보죠. MOU with General Motors for a global supply agreement related to the integration of GM Hydrotech fuel cell system into Nikola's commercial semi trucks. 여기까지 똑같죠? 그러니까 7, 8등급 상업용 니콜라 세미트럭에 그 하이드로텍 연료 전지 GM 거를 넣겠다 이 내용입니다. Nikola and GM will discuss the potential for the utilization of GM Pulseo Ultium battery system in Nikola's Class 7 and Class 8 vehicles. 7, 8등급 차량에 탑재된 GM의 다목적 그 울티움 배터리 시스템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토론할 예정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니콜라에 올라온 내용이고 하나 더 있죠. The MOU does not include the previously contemplated GM equity stake in Nikola or development of the Nikola Badger. MOU에는 예전에 이제 심사숙고했었던 GM의 지분과 그리고 니콜라의 배저에 대한 개발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각각 GM과 니콜라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따져보자고요. 공통사항은 뭡니까? 양해각서입니다. 자, 양해각서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구속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판이 뒤집어질 수 있고 두 번째, 단순 협력 관계가 되었다라는 게 우선 공통사항이죠. 돈을 선불로 주고 받고 어떤 GM의 하이드로텍 전지를 쓰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 더 있죠. 울티움 배터리 사용 가능성을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했습니다.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했습니다. 전 여기서 강력한 의구심을 아니 가질 수 없습니다. 아니, 울티움 배터리가 사용의 가능성, 울티움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여기서 말하는 다목적이곤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정시켜놨죠. 7, 8등급 트럭에 사용할 울티움 배터리 사용 가능성입니다. 그런데 다목적이다 보니까 울티움 배터리가 원래 배저에도 그 사용이 되려고 하였습니다. 배저에 대한 그 개발의 논의는 배저에 대한 그 개발은 배제가 됐다라고 하지만 앞으로 이 울티움 배터리 사용 가능성을 논의하겠다라는 것은 연장해서 배저를 개발할 가능성도 논의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어떤 연장성의 내용이라고 저는 봐지고, 하나 더 웃긴 게 여기까지가 GM과 니콜라의 공통사항입니다. 근데 니콜라만 언급을 했어요. GM
니콜라 지분 취득 안에 배저 이번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았어 라는 겁니다. 니콜라만 GM의 지분 취득에 대한 내용을 언급했지 GM은 그 부분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배저를 개발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니콜라만 언급을 했지 GM은 배저를 개발하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서로 쌍방 합의에 대한 내용이 공식적으로 올라와 있긴 하겠지만 게다가 이것을 개발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환불까지 한다라고 했습니다. 배저에 대해서. 자, 그런데 어디서 그렇게 했냐면 양해각서에서 배저와 니콜라 지분 취득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양해각서가 아닌 또 다른 계약에서는 그걸 포함시킬 수도 있다라는 말인가 라는 그런 조잡한 생각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양해각서에는 그런 식으로 한정되어 있더라. GM은 그 두 가지 부분이 언급하지 않았고 니콜라만 그 두 가지를 강하게 언급했더라. 물론 이제 그 부분에서 지분 취득 관계에서 니콜라가 좀 더 적극적인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하는 입장이 있다고 할지라도 니콜라의 지분 취득을 취득한다라고 할 때는 분명히 GM이 언급을 했는데 지분 취득을 안 한다는 부분에서는 홈페이지상에 언급이 없더라라는 것이 조금 이상하더라, 의구심이 들더라라는 것이죠. 사실상 그렇습니다. 9월 30일에 니콜라 홈페이지에서 청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청사진의 내용에서도 돌이켜보게 되면 GM에 대한 내용은 언급이 없었습니다. 버시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요. 한화에 대한 언급은 있었지만 GM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도 확실한 계약 체결 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임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돌이켜보게 되면 9월 30일에도 GM은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라는 것이 얘기고, 자, 이제 저의 또 다른 의구심이 하나 드는데 그게 하나 뭐냐면 좋다. 돈이 없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돈이 없어서 마크러셀이 애초부터 배저 생산 못하겠다라고 했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배저 생산을 안 함으로써 얻게 될 9억 달러는 어디 나갔을까? 배저를 생산하는데 9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드는데 이걸 생산하지 않겠다면서요. 그럼 이게 과연 앞으로 어디에 쓰일까? 트레이에 집중한다는 말인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사용 용도가 있을까? 그 다음으로는 밀턴의 지분의 9,160만 주의 해양방은 어떻게 될까? 앞서도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어떤 기사에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게 실수였는지는 모르겠는데 밀턴의 지분을 가지고 밀턴이 어떻게 할까요? 팔까요? 안 팔까요? 양자택일을 물어봤어야 하는데 밀턴이 9,160만 주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 같습니까? 아니, 무엇을 할 것 같다니요? 어떤 용도가 있다라는 건가요? 9천만 주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어떤 구체적인 어떤 용도가 정해져 있다라는 건가요? 어떤 그 시장의 밀턴의 9천만 주 이상의 용도가 어디론가에 쓰인다라는 어떤 시장의 여러 가지 썰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BP 충전소 합의가 연내 이제 뭐 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벤트가 아직 남아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까? 그리고 공매도의 수량이 갑자기 확 늘었었는데 부쩍 한 2, 3일 정도 최근 줄어들어가지고 10%대로 줄었습니다. 공매도 수량이. 과연 이건 뭘 의미할까? 쇼트 스퀴즈, 그러니까 이제 쇼커버를 의미할까라는 그런 어떤 생각. 가장 무엇보다도 SEC와 DOJ 결과가 언제 나오느냐,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될까라는 게 이제 가장 불확실성이지 않습니까? 표면적으로는 GM과의 결별이 확정이 되면서 어떻게 보게 되면 기대감은 없어졌지만 또 반대로 보게 되면 불발될 수 있다라는 불확실성은 사실 없어진 거랑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니콜라는 어떻게 보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SEC와 DOJ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그 선에서 요 18달러, 19달러, 20달러 선에서 중장기적으로 박스권을 계속해서 변동성을 박스권 안에서 맴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가능한 시나리오를 보겠습니다. 자, GM이 배제가 된 상황입니다. GM이 배제가 된 상황, 즉 니콜라에게 간섭하지 않는 상황. 사실 어떻게 니콜라가 간섭할지, 니콜라한테 GM이 간섭하지 않겠어요. 거스키나 마크 러셀도 다 GM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제 GM이 배제가 된 상황에서
우선 GM이 협상이니 또는 어떤 충전소 합의니 그걸 떠나서 SEC 결과가 가장 우선적이다. 근데 사실 이거는 조금 기한이 있어서 두고 봐야 할 문제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사업 성과가 나와야 합니다. 사업 성과. 이 사업 성과가 결국 이 모든 불확실성을 자물쇠이기 때문에 그럼 사업 성과가 내기 위해서는 현금 부족을 언급했었다 이 말이죠. 마크 러쉘이. 그러면 이 현금 부족 때문에 배주를 생산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더 악화된 것은 GM과의 협상이 파기가 되면서 사실상 GM 측으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한 50억 달러의 혜택, 여러 가지 혜택들, 굳이 50억 달러라고 한정 짓지는 않겠습니다만 GM과의 협상이 파기됨으로써 자금 부족이 더해졌다 이 말이죠. 물론 이제 9억 달러라는 여윳돈이 생기긴 했지만 근데 이게 가장 큰 변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해결 방안이 어디 있겠느냐? 첫 번째가 증자를 통한 현금 확보일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마크 러쉘의 인터뷰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The company may have to move up its timeline to raise capital so it could ramp up production and deliver semi-trucks to customers. 증자를 해야 할 시기를 앞당겨야 할 수도 있다. So it could ramp up production and deliver semi-trucks to customers. 소비자들한테 이제 세미트럭 납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금 조달의 필요성을 언급을 했고, 이건 기사 내용이고요. 마크 러쉘 who will have to likely move faster than you would have liked to raise fresh capital. 신규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서 뭔가 빨리 움직여야 할 것 같은데, 이제 마크 러쉘이 이 얘기를 했죠. We have said in our investor would do one more capital raise that would involve an equity raise. And that would be sometime in the next 12 to 8 months. We would do that opportunistically based on market condition. 아무 때나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시장의 상황에 근거해서 향후 1년 또는 1년 6개월 이내에 증자를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자를 이용해서 현금 확보를 할 가능성이 있겠고, 여러모로 인해서 밀턴의 지분 또한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밀턴의 지분이 현금 확보의 통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증자와 밀턴의 현재 가지고 있는 요 지분을 활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현금 확보를 하는 것이 결국 당면한 단기 과제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현재 여러분 쌍바닥이 정말 좋죠. 쌍바닥을 찍었다라는 것은 주가가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신호라고 흔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니콜라는 3중 바닥입니다. 그러니까 3중 바닥이라고 하는 것은 16달러 저점 한번 확인했고 17, 18달러에서 계속해서 3중 바닥을 찍고 있더라. 그러니까 요게 지금 이제 우선 안정화되어야 되겠다. 더 이상 하락하면 안 되고 이게 이제 바닥이다라는 신호가 확실하게 나와줘야 되는데, 그 다음으로는 요 20달러의 의미입니다. 계속 17, 18달러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20달러를 터치하는 순간 바닥은 끝났다라는 신호, 즉 기사 회생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가격대이며, 더불어서 단기 고점인 35달러는 강력한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으로 가는 추세 전환의 저항선으로 저는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더불어서 공매도 비율이 10%대로 유지가 되는지, 공매 잔량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보름에 한 번씩 체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이제 남은 과제, 물론 증자, 충전소 합의, 그리고 바닥을 다지는 것, 그리고 GM과의 협력이 빠꾸 먹었는데 또 다른 어떤 협력사로 구할 것인지, 또는 밀턴의 물량의 흡수를 과연 누가 할까, 정말 GM이 할까 아니면 제3자가 할까라든지 증자를 하든지 간에 사실 여러분들 모든 것의 가장 근본적인 결과는 결국 SEC와 DOJ의 결과라는 거. 그러니까 SEC와 DOJ만 해결되면 이 모든 거는 시장에서 다 긍정적으로 바라볼 겁니다. 물론 단기간에 증자가 나온다고 한들 시장에서는 그걸 긍정적으로 볼 것이며, 사실 이 증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그렇지요. 고점에서 발생했을 때는 고점에서 어떤 재료를 가지고 고점에서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고점에서 털어버리자. 유상증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증자를 하기 위한 주가의 상승, 즉 앞으로는 주가의 하락을 의미하겠지만,
주가가 바닥인 상황에서 증자를 향한다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죠. 정말 이 회사가 쪽망이라든지 아니면 이 회사가 새롭게 탈바꿈을 하려고 하는구나, 신규 산업을 하구나, 뭔가 회사가 어떤 현재의 그 바닥을 기준으로 해서 뭔가 새롭게 턴어라운드 하려고 하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봐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사실 아우르는 것은 SEC와 DOJ의 결과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나라에서 니콜라가 계속 뭐 위험하다 또는 니콜라 위험합니다 이런 기사가 나온다고 하지만 사실 인기 종목이죠. 니콜라가 우리나라 뭐 상위 랭킹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그 정도로 니콜라가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가 됐든 나쁜 쪽으로 됐든, 그러니까 그만큼 보는 사람들의 눈이 많다라는 거죠. 이목이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 세계적으로도 니콜라가 관심을 받고 있어서 더 조그만 재료에도 불이 붙는다거나 조그만 재료에도 금방 주가가 급락한다거나 이런 게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게 어떻게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선에서는 어떤 투자자들로부터 살짝 조금 눈에서 멀어져야 될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야 주가의 단기 변동성이 크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저런 개인적인 어떤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디까지나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 니콜라 시나리오를 한번 짜봤습니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장은 변동성이 있으니까요. 어쨌든 니콜라는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인 것은 확실하고, 전 앞으로도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니콜라는 주가의 이 박스권에서 맴돌고 조금의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저는 말하자면 습습을 할 예정입니다.